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딱히 뭐 대단히 많은 걸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금 전에 한 몇 분 정도 그냥 제가 말하게 될 것 같은 것들을 요약을 여기다가 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잠깐 상담했던 부분인데, 사실 어제 수업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아이 숙제 봐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나질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굉장히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걸 이해하면은 사실 그냥 인간사가 다 이해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들이 결과 위주로 뭘 진행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되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예전에는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료가 납부되기 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일단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물건을 팔기 쉬운 방법은 어떤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그 손님이 0.1 초라도 더 오래 머물렀던 옷을 그냥 칭찬해 주면은 그분은 그 옷을 사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아요. 어떤 답을 주면은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저는 그런 답을 주질 않아요. 전 되게 불편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실 거예요. 왜냐면은 진실은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달콤한 말이나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고, 제가 차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아이가 지금 이제 새로운 숙제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이제 일반 동사 문장, 비동사 문장 9개를 만드는 거, 9개씩 18개죠. 그거는 지금 굉장히 잘해요. 이제 문장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패턴이 아니라 답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잘해요. 근데 이 문장을 만드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거는 세상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쉬워지진 않아요, 절대로. 그 일의 난이도는 항상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일에 적응해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적응이 충분히 되면은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렇게 돼서 다음 견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 충분히 해 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는 건 그래요. 사람이 7살까지 길러진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뇌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얻어진 정보로서 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절대 바꿀 수는 없고, 다만 그 외적인 부분들, 어떻게 실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을 더 많이 하게 만들지만 고민을 하면 돼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먼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가치는 어려운 데서 나오고, 그 어려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패를 해 보면서 경험을 더 해 보지 않으면은 그게 쉬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더 많이 실행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화를 줬던 게, 아이가 틀릴 때마다 오히려 더 칭찬을 했고, 다만 이제 꾸준함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은 꾸준함이라는 액상이 갖춰지면 그다음에 Y항에다가는 이제 몇 회, 몇 회만 더 집어넣어 주면은 아이가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공항에 가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무빙 워크를 제가 3 개를 놔뒀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각 단계들이 존재해요. 2 단계도 있을 것이고 2 단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빙 워크인데,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진행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 치면은 무빙 워크가 웃기게도 반대로 흘러가는 무빙 워크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한 요쯤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요쯤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여기까지 쭉 내려가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에는. 그럼 여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심지어는 아니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미 도착한 사람은 여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이전 단계로는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로 지금 무빙워크가 저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속도가 5km라고 치면은 저희가 움직이는 속도는 적어도 6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여기에 닿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태생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7살 이후에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코끼리 그림을 하나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오면은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오자면은 저희 어른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보면 이건 코끼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보기까지 저희의 시력이나 지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향상된 거예요. 아이들은 이걸 코끼리로 못 봐요, 처음에. 이렇게 보고 나서 이만큼을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 인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수치가 있는 거고 그중에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이거를 넘어서서 숲을 보고 나무를 다 보고 다른 동물들까지 다 봐요. 오히려 저희보다 인지가 더 좋아요. 그건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답답한 이유는 저희가 어렸을 때가 어땠는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계속해서 쪼끔씩 크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횟수를 늘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 잘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절대 칭찬하지 않고 그 결과를 나오게 만든 과정을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더 많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계속해서 피드백을 줘요, 그쪽으로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판단한 바로 느낀 게 뭐냐면은 가은 이제 아이가 이쪽으로 뒤로 가는 속도가 5 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아이가 문장을 하루에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는 속도는 4 예요. 그래서 하루에 문장을 하나 만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화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아이가 꾸준함에 투자할 수 있도록 꾸준함에 투자를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하던 문장 하나 만들기에서 2개 만들기로 넘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나와 버리기 때문이에요. 4 만큼밖에 못 가면 5 만큼 흘러가서 힘들기는 힘든 대로 힘든데 근데 효율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시간이 흘러요. 1 달, 2달 흘렀는데 그동안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달라지지 않음. 이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게 학습되냐면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제가 처음에 안 만났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9 살이 아닌 한 12살 정도에 모든 게 더 쉬워졌을 그 당시에 해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반대로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건대 이쪽으로 가는 노력의 속도가 아니라 성장의 속도가 10 정도가 되고 여기가 8 정도가 돼서 이 정도의 이득을 보면 그거는 이득이죠. 근데 3 년이 흘러간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보이진 않죠. 잘 안 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해 주고 어떻게 행동하나 어떤 과정을 하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두 문장을 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두 문장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제의 얘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채팅이 있었어요. 아까 "그러네."라는 게 나왔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어떤 걸 보냐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내는 목표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가진 목표는 달라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진 목표는 뭐냐면은 잘하길 원하죠. 그쵸? 내 아이가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는 열심히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꾸준히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의 목표는 아마 이걸 거예요. 혼나지 않기, 안 하기. 그래서 사람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은 자신을 포함한 환경 안에서 가장 재밌거나 가장 쉽거나가 제일 빨리 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튜브를 먼저 하죠. 가장 쉽거나 가장 재밌는 이 두 가지 행동을 먼저 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동들은 음 가치가 있는 행동들은 뭐라고 하죠? 생산성.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힘들어요. 왜 이게 힘드냐면은 이걸 많이 안 해 봤으니까 힘들어요. 가장 쉽거나 가장 재미있는 일은 그냥 인류 보편적으로 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거나 가장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가장 쉬운 행동,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를 피하는 거예요, 뇌는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저는 되게 좀, 이 문자를 보자마자 제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한 순간에 아이에게 입력된 정보는 뭐냐면은 이 카카오톡 채팅방, 함께 있는 채팅방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하고, 그러니까 목표는 이걸 거예요, 아마. 잘하는 모습 보이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안 보여지면은 그럼 굉장한 부담을 가질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항상 이게 있죠. 혼나지 않기. 이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다음에 또 일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깨졌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약간 '아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셔서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어땠는지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잘하는 모습 보이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는 개입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개입을 하시면서 아이가 아마 부담을 지금부터는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혼나지 않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한다고 얘기를 해 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간대에 하기 싫었던 행동이 그 미룬 행동을 저녁 시간에는 하고 싶어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사용할 생산성이 아니라 의지력을, 소모성 자원인 의지력을 가지고 기상을 하는데, 저녁이면은 이미 저녁 6 시면은 의지력이 다 소모가 돼요. 그다음부터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근데 아이가 지금 시간까지 숙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도망가게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선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저게 이제 겨우겨우 전날에 미리 해야 된다는 거를 신호를 계속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전날에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인지를 잘 못해서 안 했던 게 있었고,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인지는 했는데 미루다 보니까 까먹은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슬슬 '오늘이나 내일쯤에 잡히겠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그럼 제가 그냥 칭찬을 해 주면 돼요. "그렇지. 하니까 되잖아.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꾸준히 해야 돼." 이렇게 해 주면은 '아 칭찬받았다.' 하고 '다음에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신호를 줘야 돼요. 저는 거기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얘기 꺼내면은 되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도 똑같거든요. 솔직히 강아지 뭐 빵야 하면은 이렇게 눕는 거 만드는 거나 고양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정말. 근데 뭐가 똑같냐면은 걔들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먹이통을 들고 걔네들을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특정 행동을 할 때까지. 그때 먹이를 줘요. 그러면은 그걸 신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유추를 해요. '이건가?' 하고 유추를 해서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 아니, 아니, 맞네." 이러면은 4 번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먹이를 원할 때에는 4 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교육을 시켜요. 근데 교육도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의 교육도. 똑같아요. 이런 행동을 특정 행동을 할 만한 판을 깔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빠르진 않아요. 아무래도 아이가 나이가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무작정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줄 수 있는데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말이 정말 길어지네요. 솔직히 저번에 알파블록스 관련 영상을 보내 드리고 나서 며칠 후에 조회수를 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계속 0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솔직히 안 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연장을 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무슨 말 하려고 했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pleasure, pleasure와 joy라는 개념이 있어요. pleasure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무튼 무엇이 됐든 간에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플레저라고 가정을 합니다. 저희는 얘기를 해요. 조이는 뭐냐면은 내면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칭찬도 들어가요. 승리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아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가 플레저를 넣어 주잖아요. 칭찬을 해서 아이가 계속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이들 에게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회 같은 데 내보내고 말하기 대회 같은 데 내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역치값을 가져요 플레저는. 그래서 처음 칭찬을 받았을 때 기쁨이 10 이었다면은 다음은 9로 떨어지고 다음은 8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다시 10 만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더 큰 칭찬을 해 줘야 돼요. 더 큰 승리를 해야 될 거고 더 많은 인간관계, 더 자극적인 음악, 더 자극적인 술, 담배, 마약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플레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에게 칭찬을 한 건 맞아요. 다만 칭찬은 제대로 된 과정을 꾸준함으로써 완수를 해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셨겠지만 예전처럼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숙제 검사를 해 줬던 것처럼 예쁘게, 예쁘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걸 고의적으로 빼고 있는 거예요 슬슬. 왜냐면은 아이가 지금 현재 가져가야 될 조이가 처음 아이가 원한 게 있었어요.
영어로 말을 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영어로 할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영어에서 조의를 얻기까지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는 pleasure를 점점 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역치값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도 어제 말씀을 드리려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주신 말씀은 제가 곱씹고 나서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당일 날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좀 주절주절 많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팔아서 시간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굉장한 노력이에요, 사실. 저는 이 시간에 굉장히 다른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보시게 돼도 그때도 필요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하려고 제가 영상을 만들진 않았어요. 다만 이걸 남기는 게 제 도리인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주절주절한 것 같은데요. 두서없이 정리되지 않은 말이었지만 하고 싶은 말들은 웬만큼 여기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럼 요 정도에서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